미안해.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14년을 함께한 아내가 남긴 단 한 줄의 문자. 하지만 윤도현은 더 이상 그 손을 잡지 않았다. 배신은 한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무너졌고 모든 것이 변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용서도 미련도 없다. 오직 끝까지 부딪히고 자신을 되찾아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다. 과연 모든 것을 잃은 자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윤도현의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윤도현은 자신의 현대 소나타를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세웠다. 낮게 진동하던 엔진 소리가 사라지자 어쩐지 가라앉은 오후의 정막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역사 교사인 그는 피곤함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운전대를 가볍게 두드렸다. 예정보다 일찍 끝난 학회 덕분에 서지연에게 깜짝 방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동을 끄고 윤도현은 문득 주차장에 놓인 낯선 제네시스 G80을 보았다. 윤지연이 타던 아반떼 옆에 서 있는 고급스러운 외제차가 이곳 풍경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다. 혹시 옆집 김지은 씨가 차를 바꾼 건가?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중얼거렸지만 불안은 이미 속에서 커지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가방이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트렸다. 윤도현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2층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들. 그는 신중히 걸음을 옮겼다. 나무 바닥에 삐걱이는 소리가 이 순간엔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계단 밑에 선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지연이었다. 오늘 밤이 기다려져 자기야. 정말 뜨거울 거야. 짧은 한 문장,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윤도현의 심장을 송두리째 찔러왔다. 설마 아니길 바랐다. 14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 그 신뢰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계단을 한 걸음씩 오를 때마다 불편한 진실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그들의 침실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전화를 들고 미소 짓는 서지연의 모습을 보았다. 그 미소는 오랫동안 자신에게서 볼 수 없었던 생기 넘치는 표정이었다. 지연아.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지연은 놀란 토끼처럼 몸을 돌렸다. 웃음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엔 당황과 공포가 가득했다. 도연 씨 내일 오는 줄 알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고 떨려 있었다. 윤도현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분명히 그런 줄 알았겠지. 방 안이 빙글빙글 돌았다. 익숙했던 공간이 낯설고 차갑게 변했다. 누구랑 통화하고 있었어? 윤도현이 겨우 입을 열었다. 서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놀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뻔뻔함이 자리 잡았다. 그 변화는 너무나 빠르고 완벽했다. 윤도현은 문득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알았던 걸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당신이 알바 아니야. 서지연은 쏘아붙이듯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다. 네, 알바가 아니라고? 윤도현은 터져나오는 분노를 억눌렀다. 당신은 내 아내야, 지연아. 그의 외침은 아픔과 믿을 수 없음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이 방에서 함께한 수많은 기억이 깃든 이곳에서 그렇게 무심하게 말할 수 있는 걸까? 유치하게 굴지 좀 마. 서지연은 한숨을 쉬며 눈을 굴렸다. 그 태도, 그 냉담함에 윤도현은 마치 뺨을 세게 얻어맞은 듯했다. 진심으로 생각했어? 당신 같은 지루하고 뻔한 인생에 내가 영원히 만족할 거라고? 그 말에 윤도현은 몇 발짝 뒤로 물러섰다. 믿고 싶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질문은 어쩌면 무의미했다.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 서로 맹세했던 결혼 서약을 아직 붙잡고 있는 작은 부분이 확인받고 싶었다. 서지연은 짧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일도 없었다. 난 나를 설레게 해주는 사람을 찾았어. 당신처럼 겁먹고 사는 사람 말고. 그녀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거만하게 덧붙였다. 당신, 바람 피운 거야. 윤도현은 가까스로 말문을 열었다. 그 말은 모래처럼 입 안에서 부서졌다. 바람, 웃기지 마. 서지연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건 무료한 아줌마들이나 하는 짓이지. 나는 지금 진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오늘 밤 나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그녀는 도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윤도현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14년을 함께했던 시간,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왔던 시간들, 모두 이렇게 끝나는 걸까? 장난치지 마. 간신히 짜낸 그의 목소리는 허탈하게 메아리 쳤다. 서지연은 또 한 번 웃었다. 그 웃음은 그의 심장을 핥히었다. 미안하지만 난 약속을 지키는 편이거든. 당신과는 다르게 그 비아냥은 칼처럼 가슴을 후려팠다. 윤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지금 이 문을 나서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14년이었어. 지연아. 윤도현은 힘겹게 말을 뱉었다. 최후 통첩처럼 들려야 했지만 이미 그 말이 무의미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다. 서지연은 무심하게 그를 스쳐 지나가 서랍 위에 놓인 가방을 움켜쥐었다. 그럼 그 14년 동안 좀 의미 있게 살지 그랬어. 그녀는 비웃듯 어깨 너머로 내뱉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텅 빈 집 안에 쿵 울리는 소리는 총성처럼 가슴을 후벼팠다. 윤도현은 침실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익숙했던 공간이 갑자기 거대하고 낯설게 느껴졌다. 서지연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어딘가에서 맴도는 듯했다. 그제야 무릎이 풀린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왜 몰랐을까?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정신을 갉아먹었다. 밖에서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울렸다. 서지연의 아반떼인지 아니면 그 낯선 제네시스인지 모른다. 어쨌든 그녀는 그렇게 새 연인과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달려가 버렸다. 윤도현은 그 자리에 남겨졌다. 부서진 꿈과 상처뿐인 산과 함께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탁탁탁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침묵을 갈라내며 그의 외로움을 조롱했다. 침대는 이상하리만큼 넓고 차가웠다. 머릿속은 온통 언제부터였을까? 왜 몰랐을까? 끝도 없는 자책으로 휘몰아쳤다.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때쯤 윤도현은 겨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거울 앞에 선 그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피곤과 절망에 짓눌린 얼굴, 거칠게 자란 수염, 텅 빈 눈빛,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하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아득했다. 아래층 부엌은 텅 빈 침묵만 가득했다. 커피를 내리는 소리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던 조용한 대화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햇살만이 거짓 없이 모든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다. 윤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따랐다. 씁쓸하고 텁텁한 액체가 헛된 위로처럼 목을 타고 내려갔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렇게 주저앉을 순 없다는 걸. 답을 찾아야 했다. 그는 천천히 2층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지연의 공간, 늘 그녀만의 질서가 깃든 곳이었다. 결혼 후 한 번도 함부로 들어가 본 적 없었다. 그러나 이제 신뢰 따윈 우스운 농담일 뿐이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정돈된 서류들, 깔끔한 파일 박스들. 이제 그 모든 질서가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윤도현은 서랍을 열었다. 진실을 찾기 위해 서랍 맨 아래 오래된 세금 서류 밑에 숨겨진 파일을 발견했다. 신용카드 명세서였다. 공동 계좌에는 없는 몰래 숨긴 거래 기록들. 윤도현은 서류를 훑으며 눈이 커졌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숙박, 값비싼 선물들. 몇 주, 몇 달이 아니었다. 몇 년을 넘어서는 긴 시간이었다. 젠장.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계획적으로 쌓아올린 철저한 배신이었다. 충격은 육체적 고통처럼 밀려왔다. 숨이 막혔고 메스꺼웠다. 아직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윤도현의 시야에 책상 위 종이 더미 사이로 은은히 빛나는 불빛이 들어왔다. 손을 뻗었다. 이미 무엇이 나올지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번호폰이었다. 어설프기 짝이 없는 클리셰 같았다. 하지만 그의 속은 웃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뒤틀렸다. 폰을 켜자
화면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심장은 더 깊이 내려앉았다. 달콤한 애칭, 둘만 아는 농담, 비밀스러운 만남 계획들, 디지털 화면 속에 또 하나의 비밀스러운 삶이 고스란히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 박도현. 윤도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박도현, 서지연과 함께 일하던 동료. 불과 몇 달 전 회식 자리에서 함께 웃으며 술잔을 나눴던 그 남자. 형님, 반갑습니다라며 반갑게 악수하던 그 손. 그 순간마다 그는 윤도현의 등을 향해 비수 같은 배신을 품고 있었다. 기억이 밀려왔다. 늦어지는 회식, 늘어난 야근, 회사 동료들과 자주 간다는 술자리, 연말 파티에서 둘이 나눈 웃음소리.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들의 눈빛 속에, 그들의 대화 속에 자신을 조롱하는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미 휘청거리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윤도현은 겨우 욕실로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을 토해냈다. 차가운 변기에 기대어 주저앉은 그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충격은 가셨고 그 자리를 차디찬 분노가 채웠다. 윤도현은 떠올렸다. 자신이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어떤 시련이 닥쳐도 꺾이지 않고 올바름을 위해 싸우라고 했던 그 말들을. 이제 그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할 차례였다. 이제 가르쳐왔던 것들을 스스로 실천할 차례였다. 떨리는 손으로 윤도현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걸어야 할 전화들이 있었다.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했다. 서지연은 그를 배신했지만 자신까지 망가뜨리도록 내버려둘 생각은 없었다. 첫 번째 번호를 눌렀을 때 윤도현은 마음 한가운데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지금 막 시작된 것이었다. 아침, 윤도현은 주방 식탁에 웅크린 채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 안은 기이할 만큼 조용했다. 평소라면 커피 내리는 소리, 신문을 넘기는 소리, 작은 대화 소리로 가득했을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고요함만이 그를 조롱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학교에 병가를 냈다. 학생들 앞에 서서 역사의 거대한 사건들을 이야기할 자신이 이 지독한 혼란 속에선 도저히 없었다. 생각은 끝없이 이어졌다. 서지연을 찾아가 맞설까? 박도현을 찾아가 진실을 요구할까? 아니면 짐을 싸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까? 수십 가지 선택지가 머릿속을 휘돌았다. 하지만 그 어떤 길도 불과 며칠 전까지 믿었던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정윤호였다. 대학교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절친, 이제는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된 친구였다. 전날 밤, 윤도현은 혼란 속에 간신히 정윤호에게 연락을 취했다. 도현아, 괜찮냐? 정윤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윤도현을 혼란 속에서 끌어올렸다. 윤도현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어떻게 괜찮겠냐? 정윤호는 한숨을 삼키더니 목소리를 전문적인 톤으로 바꿨다. 내가 힘든 건 아는데 이럴수록 논리적으로 움직여야 해. 서지연하고 다시 이야기했어? 윤도현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답했다. 아니, 어젯밤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말을 내뱉고 나서야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새삼 느껴졌다. 잘했어. 정윤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먼저 증거부터 확보해. 통장 기록, 문자 메시지, 호텔 영수증, 외도 증거될 수 있는 거 다 챙겨. 확실한 케이스를 만들어야 해. 정윤호의 침착한 설명을 들으며 윤도현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꼈다. 이건 이제 결혼을 구하는 싸움이 아니다. 그 순간, 서지연이 문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다. 존엄성을 지키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그럼 집은 어떻게 해? 윤도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추억이 스며든 공간. 하지만 이제는 배신의 냄새가 스며든 공간. 예금은? 적금은? 우리 인생 전체가 엮여 있는데
정윤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하나씩, 천천히, 서두르면 안 돼. 우선 모든 걸 기록하자. 정윤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리고 자산 분할을 검토해야 해. 그러다 문득 그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근데 도현아,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한번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 윤도현은 휴대폰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 질문은 순간 그를 멈칫하게 했다. 한순간 상상해보았다. 서지연이 돌아와 사과하고 둘이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가정을 재건하는 모습. 하지만 그 달콤한 환상은 금세 무너졌다. 차갑고 냉소적이던 그녀의 표정, 비웃음 섞인 말투가 생생히 떠올랐다. 확실해. 윤도현은 놀라울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연은 선택했어. 이제 나도 내 선택을 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자 윤도현은 학생들도 감탄할 만한 집중력으로 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통장 내역 복사, 문자 메시지, 저장, 모든 가능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했다. 마치 역사 수업을 위해 철저한 리서치를 하듯. 하지만 이번 주제는 자신의 인생 붕괴였다.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주방에 길게 들이운 저녁 노을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지연이었다. 야근이야. 기다리지 마. 윤도현은 메시지를 한참 바라봤다. 분노와 냉정함이 교차했다. 어쩌면 아직도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녀는 믿는 걸까? 아니면 이제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걸까? 소년 시절 배웠던 스카우트 규율이 떠올랐다. 성실, 충성, 친절, 예의, 용기, 평생을 지켜온 가치들. 서지연도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고 믿어왔는데 윤도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새로운 덕목 하나를 추가할 때였다. 냉정함. 순간 답장을 보내고 싶었다. 그녀의 가짜 비밀스러운 삶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문자를. 하지만 정윤호의 조언이 머리를 스쳤다. 아직 맞서지 마. 케이스를 완성시켜야 해. 윤도현은 깊은 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직 할 일이 많았다. 내일 그는 교실로 돌아갈 것이다. 역사의 격변을 가르치면서도 자신만의 혁명을 준비할 것이다. 서지연과 함께 쌓아 올린 세상을 부수고 그 잔해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 올리기 위해 밤은 깊어갔고 윤도현은 창가에 섰다. 고요한 골목길, 어디선가 서지연은 박도현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녀에게는 오늘 밤이 있을지 몰라도 곧 진짜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 윤도현은 작게 웃었다. 그리고 다시 서재로 향했다. 밤은 아직 길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불과 며칠 전 학회를 떠났던 윤도현은 더 이상 그때의 윤도현이 아니었다. 배신으로 단련된 미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윤도현은 주방 싱크대에 기대어 달력을 멍하니 바라봤다. 세계가 무너진 지 일주일. 매일매일은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 속으로는 치밀한 준비였다. 붉게 동그라미 쳐진 오늘 날짜가 마치 비웃듯 눈에 들어왔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맛이 입 안을 찔렀다. 커피를 내리는 일은 늘 서지연의 몫이었다. 윤도현은 잡생각을 밀어내고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 은행이 첫 번째 목적지였다.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은 공동명의로 된 모든 금융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자신에게 정당한 절반, 탐욕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서지연의 배신에 빈손으로 무너질 생각은 없었다. 컵을 씻으며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구겨진 셔츠, 까칠하게 자란 수염, 텅 빈 눈동자. 거울 속 남자는 낯설었다. 하지만 괜찮다. 지연이 돌아왔을 때 이 낯선 남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만든 결과였다. 운전하는 내내 윤도현의 머릿속은 분주했다. 혹시 그녀가 이미 은행 계좌를 비운 건 아닐까? 하지만 은행 창구 직원은 평온한 미소로 절차를 진행했다. 윤도현은 조심스럽게 수표를 가방에 넣었다. 왠지 모를 죄책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건 절도가 아니다. 정당한 몫을 되찾은 것뿐이다.
다음 행선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였다. 이서연, 상냥한 인상의 중개인이 그를 맞이했다. 윤도현 씨, 괜찮으세요? 그녀의 미묘하게 흔들린 미소에 윤도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좀 힘든 주였어요. 전화로 말씀하신 조건에 맞춰 몇 군데 추천해드릴 곳을 준비했습니다. 이서연은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단출하고 깔끔한 공간을 찾으신다고 하셨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새로운 시작. 그 말은 묵직하게 가슴을 때렸다. 14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로 지워질 수 있을까? 네, 간단한 곳이면 좋겠어요. 목이 메였지만 윤도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서류를 후든 동안 윤도현의 생각은 자꾸만 과거로 흘렀다. 함께 집을 고르고 주방에서 식사를 만들고 거실 소파에 기대어 미래를 꿈꾸던 시간들. 이제 그 모든 기억은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다. 윤도현 씨, 이서연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피스텔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월 단위로 계약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지금 바로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은 작지만 깔끔했다.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내려다 보였다. 이서연이 설명하는 동안 윤도현은 문득 이곳에서의 삶을 상상했다. 서지연 없는 삶, 배신 없는 삶, 계약할게요. 그는 말을 끊고 단호히 말했다. 이서연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부인분과 상의는 안 하시겠어요? 질문은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다. 윤도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필요 없습니다. 입주는 언제 가능할까요? 1시간 뒤. 윤도현은 오피스텔 빈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열쇠를 손에 쥔 채 텅 빈 공간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이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평온이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다 준비됐어? 정윤호의 문자. 윤도현은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모두 끝났어.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조각들은 제자리에 놓였고 막은 올랐다. 집으로 돌아오자 윤도현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필요한 짐만 조용히 챙겼다. 손이 닿는 물건마다 추억이 떠올랐다. 쓴 기억도, 달콤했던 순간도 이제는 모두 아팠다. 해질 무렵 차 소리가 들려왔다. 윤도현의 심장이 요동쳤다.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였다. 심호흡을 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현관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 서지연의 하이힐 소리가 나무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다가왔다. 도연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람이 섞여 있었다. 왜 이렇게 어두운데 앉아 있어? 윤도현은 옆 램프를 켰다. 순간 빛이 퍼지자 서지연의 눈이 커졌다. 테이블 위 이혼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이게 뭐야? 그녀는 가볍게 물었다. 하지만 눈빛 속에는 불안이 스쳤다. 이혼 서류야. 윤도현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 연극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서지연은 웃었다. 짧고 쓴 웃음이었다. 웃기지 마. 도연 씨, 당신이 날 버릴 리 없어. 정말 그럴까? 윤도현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통장, 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기록, 메시지, 내역, 모든 증거가 그대로 드러났다. 서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 물건을 뒤졌다고?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어떻게 감히, 어떻게 감히? 윤도현은 쓴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참 아이러니하네. 얼마나 됐어? 지연아? 언제부터 박도연하고 그런 거였어? 서지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도연 씨, 도연 오빠랑 나는 진짜야. 진짜. 윤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14년은 뭐였는데? 믿음, 약속, 함께한 세월. 그것도 다 거짓이야? 잠시 서지연의 표정이 흔들렸다. 후회인지 수치심인지 모를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굳었다. 좋아. 진실을 알고 싶다며? 나 오래전부터 불행했어. 당신과 사는 게 너무 지루했어. 오빠랑 있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윤도현의 가슴을 후려팠다. 하지만 윤도현은 마음을 다잡았다. 더 이상 그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그 선택이 그렇게 값진 거였길 바랄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왜냐하면 넌 모든 걸 잃었거든. 집도, 통장도. 내가 절반을 가져갈 거야. 그게 공평하겠지? 서지연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그럴 수 없어. 아니,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미 했어. 윤도현은 냉정하게 말했다. 모든 서류에 다 명시되어 있어. 변호사한테 확인해봐. 아, 맞다. 박도현 오빠는 이해 충돌 때문에 그거 못 봐주겠네. 서지연은 안절부절 못했다.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며 탈출구를 찾는 듯했다. 이건 불공평해, 도현 씨. 우리가 함께한 14년을 이렇게 버릴 순 없어. 버린 건 나야? 윤도현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넌 맹세를 배신하는 순간 모든 걸 버린 거야. 서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간 윤도현은 가슴 한켠이 흔들렸다. 하지만 얼마 전 그녀가 웃으며 던진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다. 가슴은 다시 얼어붙었다. 서명해, 지연아. 이제 끝났어. 서지연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윤도현은 조용히 서 있었다. 며칠 동안 두려워했던 순간, 이제 끝났다. 진실은 드러났다. 이제 남은 건 부서진 조각을 정리하고 혼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다. 윤도현과 서지연의 이혼 소식은 서울의 지인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모두가 자기만의 의견을 가졌고 편을 나눴고 판단을 내렸다. 오피스텔. 윤도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이 울리는 걸 바라봤다. 이번 메시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 김소라였다. 윤도현 씨,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는 한숨을 쉬며 폰을 내려놨다. 일주일 내내 비슷한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어떤 건 위로였고 어떤 건 비난이었다. 모두가 지쳤다. 서지연은 이미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었다. 윤도현은 통제적이고 지루한 삶으로 그녀를 억눌렀다고, 결국 박도현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었다. 다시 폰이 울렸다. 정윤호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 잘 버티고 있어? 윤도현은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절반은 날 괴물 취급하고 나머지는 눈치만 보며 연락도 안 해. 근데 그 외엔 완전 멀쩡해. 정윤호의 목소리는 동정적이면서도 단호했다. 기억해, 도현아. 상대하지 마. 스스로 변명하려 들지 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윤도현은 낮게 중얼거렸다. 쉽게 말하네. 비난받는 건 내가 아니잖아. 전화를 끊고 윤도현은 좁은 오피스텔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답답함에 몸부림쳤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어디든 나가야 했다. 아무것도 좋았다.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열쇠를 챙겨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문 앞 노크를 하려던 손을 들고 있던 사람, 옛집 이웃 김은주였다. 도현 씨? 은주의 눈이 동그래졌다. 여기 계실까 했어요. 윤도현은 살짝 몸을 비켜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은주 씨, 무슨 일이에요? 은주는 불편한 듯 손을 꼼지락거렸다. 그게 요즘 일 때문에요. 그들은 아직 정리도 다 못한 오피스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은주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직 풀지 않은 박스, 낯선 공기. 도현 씨,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서지연 씨가 주변에 정말 끔찍한 얘기들을 퍼뜨렸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도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윤도현의 목이 메었다.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고마워요, 은주 씨. 그는 힘겹게 말했다. 생각보다. 그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돼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을 두드렸다. 괜히 나서는 건 줄 알지만 혹시 두 분 다시 대화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윤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슬픈 미소가 입가에 맴돌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주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윤도현은 작은 희망을 느꼈다. 모두가 등을 돌린 건 아니었다. 누군가는 진실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학교 교사 휴게실, 윤도현이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다. 사방에서 시선이 피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따랐다. 하지만 속삭이는 소리가 귀에 박혔다. 걔 예전부터 다른 여자랑 바람났대. 서지연 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윤도현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커피잔을 놓칠 뻔하며 급히 교실로 돌아갔다. 문을 닫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책상 앞에 앉아 혼자 숨을 고르던 그에게 잔혹한 현실이 덮쳐왔다. 이건 단순히 서지연을 잃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삶을 잃는 일이었다. 하지만 첫 번째 종이 울렸다.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왔다. 윤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깨를 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진실과 자존심은 남아 있었다. 언젠가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그날까지 그는 고개를 들고 하루하루를 버틸 것이다. 혼잡한 체육관, 윤도현은 구석에 서 있었다. 학교 이사회 위원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기침을 가다듬었다. 공기 속에 긴장감이 가득했다. 동료 교사들에게서 초조함이 뿜어져 나왔다. 교장인 나혜경이 마이크 앞에 섰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 교육청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 부서 인력의 15%를 감축해야 합니다. 체육관 안이 술렁거렸다. 윤도현의 속이 뒤집혔다. 역사과에서 비교적 경력이 짧은 그는 자신의 자리가 위험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인사평가 시 나혜경 교장은 말을 이었다. 근속 연수뿐만 아니라 수업 평가, 학생 피드백, 교회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윤도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새로 얻은 오피스텔의 월세가 머릿속을 스쳤다. 회의가 끝나자 학과장 김태수 교사가 다가왔다. 도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솔직히 말할게. 지금 상황에서 당신은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어.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두각을 나타내야 해. 동아리 맡고 새 프로그램 만들고 뭐라도 해야 돼. 윤도현은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며 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윤도현의 폰이 진동했다. 정윤호였다. 지연 씨가 합의문에 이의 제기했어. 새 변호사를 고용했어. 긴급히 이야기하자 윤도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연이 고용한 변호사, 그 이름은 바로 장성민. 이혼 소송계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거칠고 무자비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다음 몇 주는 혼란 그 자체였다. 윤도현은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았다. 이의원회 활동에 자원했고 토론 동아리를 새로 만들었으며 학생회 체험학습을 주도했고 감기 걸린 농구부 코치를 대신해 2군 농구팀 코치까지 맡았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혼 소송의 그림자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장성민은 윤도현을 철저히 깎아내리며 모든 합의 조항에 이의를 제기했다. 어느 날 오후 윤도현은 교사 휴게실에서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다. 뒤쪽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윤도현 씨, 감정적으로 학대했다더라. 지연 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 뭐. 역시 사람은 몰라. 윤도현의 손이 멈췄다. 펜 끝이 떨렸다. 서지연이 꾸며낸 이야기들이 이렇게까지 퍼져 있을 줄은 몰랐다. 가슴 속에서 치솟는 분노. 당장 일어나 해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정윤호의 말이 떠올랐다. 참아. 상대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윤도현은 무겁게 짐을 챙겼다. 속삭임은
그가 걸어나가는 복도 끝까지 따라붙었다. 그날 밤 윤도현은 쓸쓸한 오피스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작은 공간은 숨막힐 듯 조용했고 현실은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일자리도 평판도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까지 14년을 함께한 서지연은 이제 그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순간 그는 생각했다. 모든 걸 포기하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줄까? 멀리 낯선 도시에 가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할까? 하지만 책상 한켠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졸업식 사진이었다. 웃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신뢰가 가득했다. 윤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아니,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진실을 위해 싸운다. 서지연은 그를 배신했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윤도현은 노트북을 열고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자료 제출이 한창이던 어느 날 정윤호의 눈에 이상한 숫자가 걸렸다. 평소 꼼꼼하기로 유명한 그였기에 서지연과 박도연의 재정 기록 속 작은 불일치도 놓치지 않았다. 조심스레 더 깊이 파고들자 불길한 진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이 회사 자금을 은밀히 빼돌려 자신들의 사생활을 즐기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지연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장성민 변호사는 조급하게 소리쳤다. 이 자료 어디서 입수한 겁니까? 하지만 정윤호는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기록된 사실들이죠. 윤도현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감정이 요동쳤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을 유지했다. 그들이 저지른 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였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회의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윤도현은 차갑고 단단한 평온함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는 진짜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무거운 질문이 마음을 짓눌렀다. 이 정보를 어떻게 써야 할까?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양심, 그리고 소송에서 승기를 잡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팽팽하게 맞섰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그는 밤새 방을 서성였다. 책상 위 졸업식 사진이 윤도현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웃고 있는 아이들, 그들의 반짝이는 눈동자에는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윤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결국 전화기를 들었다. 회사의 감사위원회에 익명 제보를 하기로 결심했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그는 어깨를 짓누르던 짐이 조금은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모든 것을 이기적 계산에 맡기진 않겠다. 자존심과 양심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였다. 그 후 몇 주, 윤도현의 세상은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회사는 즉각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서지연과 박도연은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다. 윤도현은 그 틈을 타 학교 일에 더욱 몰두했다. 역사과 교과 과정을 전면 검토하고 민주주의 체험 프로젝트로 전교생을 들썩이게 했다. 그의 노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친 몸을 이끌고 교무실을 나서던 윤도현을 학과장 김태수가 불렀다. 도현 씨.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무너질 법도 한데 당신은 오히려 더 강해졌어. 윤도현은 웃었다. 학생들과 수업, 그게 제 전부니까요. 나머지는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김태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계속 그렇게 해요. 이번 구조조정에서 당신은 절대 빠지지 않을 거야.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길, 윤도현은 오랜만에 미세한 희망을 느꼈다. 앞길은 여전히 불투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걸로 충분했다. 메리디안 파이낸셜 서비스 본사. 회의실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테이블 맨 앞 CEO 마커스 블랙웰은 분노를 간신히 억누른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해봐.
마커스는 감사팀장인 젠킨스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우리 직원 2명이 1년 넘게 회사 자금을 빼돌려왔고 우리는 이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냐? 젠킨스는 안경 너머로 식은땀을 훔쳤다. 네, 사장님, 그들은 매우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제보 덕분에 조사 방향을 좁힐 수 있었고 확보된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마커스의 주먹이 탁자 위를 세차게 내려쳤다. 회의실 전체가 움찔했다. 이 이름, 지금 당장 불러. 젠킨스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답했다. 서지연 씨와 박도연 씨입니다. 회계부 소속입니다. 그 시각, 도심 반대편,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서지연과 박도연은 단골 카페에 앉아 느긋하게 점심을 즐기고 있었다. 서지연은 윤도현과 벌였던 마지막 말다툼을 우스꽝스럽게 재현하며 박도연을 웃기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또 장성민 변호사겠지. 서지연은 눈을 굴리며 말했다. 그 사람 진짜 끈질겨. 그렉만 좀 더 쉽게 넘어갔으면. 말을 잇던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었다. 지연아? 박도연이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서지연은 눈을 크게 뜬 채 그를 바라봤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지금. 하지만 이미 늦었다. 2명의 남자가 다가왔다. 짙은 정장을 입고 딱딱한 표정을 지으며 서지연 씨, 박도연 씨, 저희는 FBI 탐정 톰슨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그 후 몇 날 몇 밤은 눈앞이 아찔할 만큼 무너져 갔다. 신문, 고발, 절망. 서지연과 박도연은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형사 고발에도 직면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각종 유죄 협상과 예상 형량을 듣고 있던 서지연은 점점 멍해졌다.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오직 하나였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처음에는 그저 짜릿한 탈출이었다. 자유였다. 하지만 이제는 삶 전체를 뒤엎은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렸다. 한편 윤도현은 교실에서 민권운동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 순간 교실 문가에 학과장 김태수가 나타났다. 도연 씨, 잠깐 시간 괜찮아요? 윤도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았다. 복도로 나서자 김태수는 환하게 웃었다. 좋은 소식이야. 그는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도연 씨, 우린 당신을 계속 함께하고 싶어. 게다가 이번에 정규직 제안까지 하려고 해. 윤도현은 숨을 삼켰다. 길고 긴 터널 끝에 드디어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규직 전환, 풀 혜택, 그리고 향후 승진 트랙까지. 김태수 학과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윤도현은 눈을 깜박였다. 믿을 수 없었다. 진짜입니까?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이 보여준 노력과 열정은 대단했어요. 학생들은 당신을 좋아하고 학부모들은 신뢰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당신을 놓친다면 그야말로 바보짓이지. 어떻습니까? 순간 윤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난 수개월간의 불안과 고통, 그 모든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안도감과 뿌듯함이었다. 네, 물론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윤도현은 울컥한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교실로 돌아가는 길, 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정윤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윤도현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끝났어. 도현아. 전화기 너머 정윤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지연 쪽 변호사가 연락 왔어. 내가 제안했던 원래 합의안을 받아들인다고. 지금 상황에선 더 이상 싸울 여력도 없는 모양이야. 윤도현은 벽에 기대어 섰다. 눈을 감았다. 마침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그 후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다. 윤도현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학교와 정규직 계약을 마무리했으며 조금 더 넓은 오피스텔로 이사할 준비를 했다. 조금씩 새로운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수업 준비를 하던 윤도현은 문득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배신, 고통, 혼란,
그 모든 시간들이 그를 다시 빚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더 단단해졌고 조금은 더 현명해졌다. 그때 문득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윤도현은 급히 노트를 꺼내어 생각나는 대로 적어 내려갔다. 심장이 오랜만에 두근거렸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김태수 학과장을 찾아갔다. 태수 선생님, 제가 새 과목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재정관리와 윤리에 관한 선택 과목입니다. 김태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조합이 꽤 흥미롭네.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 중 대부분은 졸업할 때까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떤 윤리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이 과목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윤도현의 설명을 들은 김태수 학과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밝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해보자. 재정과 윤리를 고등학생들에게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야. 도현 씨,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윤도현은 가득 찬 교실 앞에 서 있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선택 과목에 몰려들었다. 재정관리와 윤리 수업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선 단순히 가계부를 작성하는 법이나 신용 점수를 이해하는 것 이상을 배울 겁니다. 돈과 도덕성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어떻게 삶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지도 말이죠. 수업이 시작되자 윤도현은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열정을 느꼈다. 자신이 겪은 아픔과 경험을 이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살아있게 했다. 계획했던 인생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길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윤도현은 새로운 리듬에 익숙해졌다. 그의 과목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동료 교사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쌓았다. 주말이면 지역 하이킹 모임에 참여했고 오래 꿈꿔왔던 취미인 사진에도 빠져들었다. 그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저녁 오피스텔에서 채점 작업을 하던 윤도현은 핸드폰 진동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보낸 사람은 서지연이었다.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저릿하게 스며올랐다. 그날 밤 문을 박차고 나가며 내뱉던 서지연의 냉소. 14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 순간. 하지만 기억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윤도현은 현재로 돌아왔다. 테이블 위에 쌓인 학생 과제들, 커피 테이블에 놓인 사진집, 문 옆에 가지런히 놓인 등산화. 이것이 그의 삶이었다. 그가 스스로 쌓아올린 정직하고 값진 삶. 윤도현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였다. 안 돼. 잘 가. 지연아. 전송. 그리고 바로 번호를 차단했다. 핸드폰 전원을 끄고 윤도현은 창가로 걸어갔다. 바깥은 황혼이 내려앉고 있었다. 도시를 붉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 하루가 끝나고 있었지만 그에겐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카메라 가방을 메고 윤도현은 문을 열고 나섰다.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공원 전망대. 해질녘을 담기 위해 맑고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윤도현은 자유를 느꼈다. 배신의 그림자에서도 깨져버린 결혼 생활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이 되어가는 길 위에 있었다. 어둑해지는 거리를 걷는 그의 발걸음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윤도현은 앞으로 나아갔다. 자신만의 빛을 찾아서 어쩌면 인생은 가장 깊은 상처를 통해 진짜 나를 만나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윤도현은 사랑을 잃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배신과 고통에 무너지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끝에 그는 결국 자유를 얻었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세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치유이고 진짜 승리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다시 빛을 향해 걸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빛은 결국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